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죠. 7월 31일에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오늘장까지도 LG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받고 있는데요. LG화학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국내의 많은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조차도 이 탄력을 받아서 끝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자, LG화학의 실적이 이렇게 대단하게 나왔는데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증권가 레포트를 찾아보시길 원하신다면은 우리 인포맥스에서는 리서치 레포트라고 하는 802번 이 탭을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뜨는데요. 어제부터 발간이 되었던 따끈따끈한 레포트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레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3천억과 그리고 6,100억 원을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서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은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1.9% 상승한 거 가지고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무려 130%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먼저는 이제 전지와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LG화학 최근에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 관련된 석유화학 업종보다도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실적들이 어땠었냐면은 전기 전자 부분들은 사실 지난 4년간의 노력들이 이제서야 발판이 돼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들은 이 정도면 잘 버텨주겠지, 이 정도면 수익성이 견고하겠지 등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LG화학에 대한 주가들도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폴란드 공장에서의 수익 상승과 원가 절감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상반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무려 38만 대 정도로 됐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폴란드 공장의 수혜와 더불어서 매출의 시장면도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냅니다라는 부분이고요. KB증권에서는 71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베스트 증권 한번 볼까요? 목표 주가가 얼마인가요? 무려 84만 3천 원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거의 30% 이상을 지금 올려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수익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원가 절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앞서서 KB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바와 동일하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면 원자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구리라든가 아니면 니켈과 같은 부분이 또 작용을 할 것이고요.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원유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의 개선들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발판이 될 것이냐. NCMA라고 하는 우리가 즉 2차 전지의 양극재 부분들, 그러니까 부품이죠. 이 소재 부분들에서의 충분히 탄력성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저유가 상태로 인해서 스프레드 확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원재료를 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공한다면 수익성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가들이 목표 가격을 높게 잡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 즉 구리, 니켈 그리고 원유 가격들이 하락을 함으로써 훨씬 더 저렴하게 재료를 납품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판매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매출 시장이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G화학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회사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증권가들의 분석인데요.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향 매출들이 굉장히 회복을 하고 좋아질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년 대비 23%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전 세계 시장은 23%가 축소가 되었고
근데 오히려 LG화학은 매출이 늘었으니 그러면 여전히 일을 정말 잘 해왔구나라는 게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느껴지실 건데요. 여기 더 나가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유럽 시장은 늘었는데 중국과 미국 쪽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화면은 S&E 리서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의 배터리라든가 판매 추이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제시를 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바로 이 LG화학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약 2.3%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131%가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충분하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반영했다는 부분들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 전반에서의 점유율이죠. 이 점유율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가인데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를 차지를 함으로써 중국의 CAT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BYD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이제 1위로 등극을 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들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더 친근한 이름들도 있네요, 그렇죠? 뭐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활개를 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LG화학에 대한 실적이고 우리 전기차 시장 편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센트럴 오브 오토메이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올해 초에 발간을 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와 2018년도, 그러니까 두 전년도를 비교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탄력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판매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은 기존에 100만 대가 넘어가는 매출을 만들어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도에는 36만 대의 매출을 만들어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자,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전부 2019년도 자료들을 보시면 전부 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가 빨랐다는 건데 중국과 미국만은 이상하게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우리 작년도에 중국과 미국이 미중 무역 갈등 터지고 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시장의 싸움이 있었어요. 증시에서도 뭔가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 등등 시장 위축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날개를 펴는 데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전반적인 매출 시장의 축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조금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시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각국의 나라들은 얼마 정도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전기차 판매 대수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는 무려 10대 중에 5대가 넘는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시장들이 충분하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길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확보된 안전자산을 마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중국과 미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0대 중 1대꼴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 1대꼴 정도로 이렇게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좀 더 강조해 줄수록 이 비중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2022년도까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연장하겠다라는 정책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문제에서 조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탈탄소화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더 높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짚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차트는 LG화학의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01년도부터 상장 이래로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면 굉장히 탄력이 높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높게 올랐던 바로 이 구간 언젠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증시가 회복이 됐던 때입니다. 2008년도부터 LG화학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여기 이 구간, 이 하락 구간 그대로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도 될 텐데요. LG화학이라는 회사 크게 사업이 두 가지라고 소개해드렸죠. 먼저는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전지 관련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영향에 따라서 사실 이 LG화학을 이제 다르게 재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던 수익성 극대화됐던 원인이 있었죠.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우리가 석유화학 부분이 잘 되려면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이 잘 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월봉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빨강색 굵은 선이 LG화학의 월봉 주가고요. 지금 녹색은 원자재 구리,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어떤 전해동방 만든다거나 할 때 꼭 들어가는 구리에 대한 어떤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랑 색깔 선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바로 우리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WTI 선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2008년도 때 리먼 사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이 선물들이 모두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지금 경기 당분간 힘들 거라는 경기 전망 때문에 회복이 더뎠었는데요. 자, 근데 이 시점을 활용해서 LG화학은 어떤 수혜를 입었느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자재들을 이미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아갈 때 결정적인 거는 원유 부분들은 굉장히 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원유가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구리 가격들이 튀어 올라왔다는 걸 봤을 때는 원유 가격이 회복됐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탄력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힘입어서 마찬가지로 LG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의 사업과 더불어서의 수혜도 이 구간의 갭 차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첨단 소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용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차트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또 작게 나타나니까 좀 늘려서 볼게요. 자, 길게 보시면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원유 가격 튀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어떤가 극대화가 되는 구간들도 결국은 이 유가 부분과 매출 부분들이 갭 차이가 커졌을 때 오히려 이 주가들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아진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전에 신소재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 정도 갭 차이가 있었다면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먹거리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고요. 160일봉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캐시동이라든가 아니면 원유 유가 부분들 타격이 있었는데요. 특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거죠. 원유 유가 선물이 급격으로 하락하게 됐죠. 이 부분 만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전에 금융위기 때는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공장은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유 소요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생산한 만큼 써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 사태의 결정적인 문제는 공장을 멈췄어요. 왜? 공장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기 재개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셧다운을 해버렸다는 거죠. 나 잠깐 있다가 손 씻어야지 하고 세수대에다 물 틀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잠깐 있다 와보니까 세수대에 물이 받쳤는 게 아니라 화장실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너무 많이 남아돈 것처럼 원유들도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원유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이 차익을 바라본 것은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 재개하고 공장 돌아가고 이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구리 선물은 계속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후부터도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2차 전지 부분들 그리고 신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지표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을 비롯한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 급등을 한 원인이 뭐였는지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어닝이 나왔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닝을 만들었다는 게 이 원유와 이 캐시에 대한 어떤 원자재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어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정적으로 회사의 매출 비중, 즉 이 산업 대 산업이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구성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느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틸렌, 프로에틸렌, PVC, 그러니까 석유화학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로소 조금 접근을 하고 있던 2차 전지는 30%가 채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30%도 엄청나게 큰 비중이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버텨주지 못했더라면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의 손실은 굉장히 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LG화학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혹여나 원유가 폭등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LG화학의 절반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G화학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비중, 포트폴리오를 좀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단기간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현 시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급하게 추격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굳이 LG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섹터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2차 전지 중에서 특히나 뭐 오늘 소개드렸던 LG화학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고, 뭐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뭐 우리 요즘에는 에코프로 BM으로 또 많이 접하셨죠?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 원유 가격도 이미 조정이 됐기 때문에 LG화학에서의 매출이 과연 2분기만큼 탄력적으로 날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시장에 맞추어서 그 시장을 추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뭐 SDI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된다 등등등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가라는 것은 시장이 또 축소가 됐을 때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라는 의견이 많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자분께 무리하게 급등주를 쫓아간다는 마음으로, 바쁜 마음으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훨씬 더 길고 넓은 안목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긴 시간과 함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디까지나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의 어떤 체력과 그리고 판단, 그리고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때 리스크가 나타날 때는 리스크를 줄여나가시는 방안으로, 그리고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모멘텀이 큰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확률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스럽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